자, 2023년 2월 14일 복귀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종목을 한 10종목 이상 검색을 좀 해봤는데, 이 종목들이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뭐 뚜렷할 게 없는데, 그냥 그날 제가 차트상 괜찮은 종목들을 분석하고 할 때 모아놓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기준에 대해서는 딱히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고 그냥 느낌으로 종목을 선정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따로 뭐 기준 같은 건 없는 것 같고, 혹시 물어보신 분이 계셔서 그렇게 답변을 해드리고, 움직이는 선들을 이 일봉상 움직이는 선들을 세팅을 하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일봉상 어떤 선을 움직이는 선들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구름대에 관한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이따가 복귀 방송 이어 붙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복귀 방송이 구분이 세 단계로 이루어지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제가 녹화한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는 단계하고, 두 번째 영상은 현재 HTS를 열어놓고 매매 타점을 설명을 해드리는 방송입니다. 세 번째는 이거는 여러분 필요 없으면 안 들으셔도 됩니다. 요거는 투자에 대해서 좀 알고 가자라는 차원에서 공부할 수 있는 팁이 들어있는 3번 방송, 이렇게 해서 3개로 이루어지는데, 이 3번 방송은 끝까지 들으시면 이것이 다 종료가 되는 시점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증권 투자 분석에 대한 라이센스를 취득할 만한 실력이 갖추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도전을 하는 것이고, 하면서 여러분들도 같이 충분히 해보고 싶은 사람들은 이 3번까지, 3번까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을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방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복귀 방송을 시작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을 조금 관심 종목으로 가져왔고요. 이 중에 저는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레인보우를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다른 종목들도 괜찮은 흐름이고 매매 타점이 괜찮은데, 일단 레인보우를 제가 매매하려고 하는 거는 최근에 장대 양봉 후에 그 장대 양봉의 3분의 2 지점 밑에서 아직 바닥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충분히 대량 매매에서 형님들이 빠져나가지 않은 점, 뭐 여러 가지를 간파하고 요놈이 충분히 V자 반등을 해서 오늘 이 양운의 구름대 매물대를 돌파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 종목을 한번 매수를 해볼까 하고요. 아침장에는 이렇게 프로그램이 좀 진정되는, 매도세가 진정되는 매매 타점을 보고 진입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또 정신이 없어서 매매를 했는데 매수가 되지 않아 가지고 무언가를 샀다가 손실을 보고 다시 또 레인보우를 다시 갈아타서 손실을 복원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하려고 딱 했으면 꼭 너무 싸게만 살려고 하지 말고 조금 위로 끌어당겨서 위치가 정확히 됐으면 그렇게 매수를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침장에 프로그램 매도세가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 매도세가 좀 진정이 되는 시점, 이 분홍색 그래프가 눌림목처럼 간다든지 V자 반등을 할 때까지 조금 기다려 볼까 합니다. 양운의 구름대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쯤이면 이렇게 매도 포지션들이, 프로그램 매도 포지션들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아직까지 V자 반등을 확인을 하지 못해서 일단 그렇게 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아직 매매 타점은 아닌 것 같고요. 봉 자체가 어제의 저점 구간인 요 부분까지 좀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매도 포지션들이 이렇게 아직까지 V자 반등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보고 진입을 할까 해요. 매물대를 돌파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 돌파를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여기서 지금 매수를 하자라는 차원에서 75,500원대 매수를 하려고 지금 포지션을 잡고 있는데, 여기서 바로 V자 반등이 확인이 돼서 76,900원에 바로 77,000원, 예, 77,100원에 바로 매수를 넣어놨더니, 이 종목이 여기서 바로 V자 반등에 성공을 해서 쭉쭉쭉 밑으로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이 종목을 사지를 못했어요. 이 종목을 못 샀다. 못 사가지고 이 종목이 77,400원대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매매를 하고 싶으면 끌어당겨서 사야 돼요. 77,200원, 77,400원, 500원 계속 올라가고 있죠. V자 반등을 하게 되니까 계속 쭉쭉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아까 77,400원대나 그때 매수를 했으면 충분히 수익권 구간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못해가지고, 안타까웠고요. 일단 가온칩스라는 종목도 충분히 여기 매물대를 돌파를 하고, 볼린저 밴드 상승선, 이렇게 슈팅을 하고 있어서 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이 종목이 슈팅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아주 그림은 아름답습니다. 근데 프로그램 매도세가 좀 증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요쯤에서 매도를 하고 싶었는데, 조금 안타깝죠. 이렇게 해서 확장하고 있는데, 차라리 여기서 매도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매도 포지션을 잡기가 상당히 난해합니다. 난해하고, 여기서 장대 음봉이 떨어져 버려서, 손실을 보고 말았는데, 일단은 이 종목이 포지션으로 봤을 때 괜찮은 흐름이에요. 딱 매물대 포진이 되어 있어서 돌파만 하게 되면 급등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있어 보이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또 흐름상 차라리 이 종목을 좀 가지고 갔으면 수익을 보고 정리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놈저놈 막 왔다 갔다 사는 게 체질이 아닌데, 오늘 또 약속은 제대로 지키지 못했고 결국은 소수익으로 마감을 했는데, 일단 종목 자체가 이렇게 확장 구간에서는 차라리 끝까지 참아 보든지 아니면 홀딩을 하면서 계속 기다리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지금 프로그램 매도세도 상당히 진정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홀딩을 해야 되거든요, 차라리. 근데 이렇게 매도 신호가 나와서 이 매도 신호가 나와서 바로 매도를 했어요. 그냥 25,750원에 매도를 하고 손실을 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부터 매수를 하려고 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종목을 그냥 바로 확인을 하고 바로 매수를 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싸리 처음부터 이 종목을 그냥 가지고 있었으면 그나마 2% 수익 오늘 마감을 오늘도 성공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놈저놈 왔다 갔다 해서 더 배렸습니다. 자, 레인보우는 지금 매물대를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전고점인 요 부분을 돌파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매수를 했어요. 29,300원에 바로 매수를 해서 잠깐 주춤주춤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일단 프로그램 매도도 갑자기 튀어 나오고 정신이 하나도 없고, 매도 사인도 나오고 정신이 하나도 없죠. 하지만 아직은 매도 사인이 아닌 것 같고, 충분히 슈팅 구간을 요 매물대를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이 있어 보였어요. 자, 양운의 구름대가 확장이 되고 일중 강도 지표도 상승 구간이고, 이 정도의 지금 매도 사인은 나오고 있지만 볼린저 밴드 상승선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 요 매물대를 돌파를 하게 되면 최근의 고점인 8만 9천 원대까지 상승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은 매수가 급격하게 물량이 증가를 하면서 슈팅을 하고 있네요. 이게 최근에 어제 장 후반에 그 고점을 돌파를 해서 강한 슈팅으로 크게 요 위에까지 슈팅을 해서 8만 원을 돌파를 해서 강한 상승으로 이 매물대 구름대를 돌파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제가 매도를 하고 있는 그 포지션으로 봤을 때는 매도 사인이 오면 과감히 던지려고 잘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일단은 슈팅을 하고 있네요. 잘 슈팅을 하고 있고, 전고점 라인을 일단은 돌파를 했기 때문에 어제의 고점인 요 부분도 돌파를 했기 때문에 강한 슈팅이 한 번쯤은 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82,200원, 300원, 오늘의 고점인 83,300원을 강하게 돌파를 하면 크게 슈팅을 할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냥 정리를 하고 종료를 했습니다.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정리를 했고요. 쭉 지켜보면 좋은데 일단 복귀 방송을 한번 이어 붙여 볼게요. 지금 보이시면 매도 사인이 좀 나왔어요. 이렇게 매도 사인이 나오는데 이 매도 사인이 정확히 딱 맞아 떨어질지를 일단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일단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 일단 이런 부분들의 신호들을 더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복귀 방송 이어붙였고요. 아침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사지를 못해서 일단 이 종목을 가지고 매수 매도를 했는데 그냥 이 종목을 홀딩을 했으면 충분히 오늘의 수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자발맞게 또 그냥 가지고 있다가 그냥 손실 보고 정리를 했는데 차라리 이는만 갖고 있었어도 오늘의 목표치를 충분히 달성하고도 남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을 이 종목을 그냥 사서 수익 실현을 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은 정말로 제가 여기 슈팅을 할 때 아침장에 여기서 샀어야 되거든요. 여기서 샀으면 충분히 1%에 사서 고점인 5%니까 충분히 2%의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었는데 자발마켓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하다가 그냥 여기서 사고 여기서 당연히 매도를 했는데 여기서 매도 사인이 나오긴 했어요. 매도 사인이 나오긴 했는데 다행히도 최고점에서 매도를 해서 최고점에서 했습니다. 정말로 83,300원 오늘의 고점인 83,300원에 매도를 해서 다행히도 손실을 만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장대 음봉이 떨어졌었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가온칩스로 0.8% 마이너스를 치고 레인보우로 1.03% 수익을 보고 정리를 해서 도합 0.1% 수익을 보고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결국은 레인보우를 샀으나 가온칩스를 샀으나 2%를 목표치를 했으면 충분히 수익을 거둘 수 있었는데 자발맞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런 방식의 손실을 보고 그나마도 수익으로 소규모 수익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매매를 했고요. 또 오늘은 또 두 종목 매매를 했는데 제가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끼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말씀을 해드렸는데 종목 선정의 방법에서는 여러 가지 최근에 이렇게 상한가를 갔던 종목대가 매물대에 포진이 되어 있으면 그 종목을 선정하는 편이고요. 가급적이면 테마주가 그날 테마주가 어제 테마도 강하게 나왔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선택을 한다는 거. 그리고 가급적이면 시간 위에서 급등을 하지 않은 종목으로 시간 위에서 적어도 한 2%대 마이너스 2%대에서 플러스 1%대 사이에서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매매를 합니다. 쭉 훑어보시면 알 거예요. 쭉 훑어보시면 알고 그런 종목을 가지고 선정을 하기 때문에 뚜렷하게 뭐 매매 근거나 뭐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선정을 한다는 거. 그리고 이 부분은 익히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해드렸던 부분인데 일봉상 움직이는 선 요거는 BII 보수선 차트예요. 보수선 차트는 말 그대로 일봉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여기 뭐 지표 추가에다가 BOS라고 치면 바로 나옵니다. BOS라고 치면 이렇게 쭉 내려보면 보스턴 뭐 인텔데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인덱스 이게 보스턴 차트라고 해서 일명 BII 차트인데요. BII 차트는 대량 거래가 발생하는 그런 종목들의 군을 이선훈선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해서 대량 매매가 증가를 하게 되면 위로 상승하고, 대량 매매가 매도에서 많이 증가를 하게 되면 밑으로 하락을 하게 되는 그런 차트예요. 특별한 차트가 아니고, 이 부분은 물량대, 매물대인데요. 매물대를 제가 두 가지를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요겁니다. 하나는 미리 말씀해 드렸던 이렇게 해서 이건데, 이거는 일목균형표고요. 일목균형표 만들었을 때 이미 다 설명을 해드렸는데, 수식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 당연히 수식이나 이런 것들은 다음 상한가 카페에 포진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최고 거래량 일목균형표라고 해서 이전에 그 전에 한 120봉 전에 상한가 갔던 종목, 뭐 이렇게 장대 양봉이 있던 종목의 거래량을 기준을 해서 이렇게 구름대를 만들어서 사용을 한다. 이미 다 있어요. 다음 상한가 카페에 그런 부분을 사용을 해서 매매를 하고, 특별한 부분의 매매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아직까지 저 같은 실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참조만 하시고, 뭐 맹종을 하신다든가 뭐 그런 건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팁은, 오늘의 공부하는 팁은요. 자, 오늘은 증권 분석의 기초 중에서 이렇게 한 7가지 가져왔습니다. 오늘의 증권 분석의 기초에 대한 팁은 EAR이라는 거는 어닝 리스크인데, 위험 관리에 대해서 잠재적으로 어떤 특정 기간 동안에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리스크에 의한 잠재적인 변화, 가치에 대한 변화를 찾을 때 EAR을 많이 선택을 하는데, EAR이라는 요 방식 위에 VAR이나 EVE 같은 것들도 있어요. 하지만 EAR을 많이 쓰고요. EAR은 특정한 기간 동안에 이자율이나 이런 것들이 순이익률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 뭐 그런 변화를 나타내는 그런 수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4개월간 보유한 어떤 자산이 수익률이 5%라고 했을 때 그 EAR은 얼마냐면 1 플러스 5%에 대한 3승, 그것에 대한 3승에 마이너스 1 했을 때 그게 15.76%거든요. 이건 문제에 나왔던 거고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늘상 말씀드리고 있는 수익률을 많이 따지고 있죠. 수익률을 많이 따지는데, 증권 분석의 기초를 만들 때 실제적인 실효 수익률은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가 가장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연 단위로 산출할 때 실효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평균 수익률을 실효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연평균 수익률은 복리가 아닌 단위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이자가 반영되지를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에 대한 연 단위의 기준으로 산출하는 실효 수익률이 바로 연평균 수익률입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보고 그냥 말씀드린 것 때문에,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냥 단순히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캡처 3은 지금 말씀드리는 공부의 타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 들으셔도 돼요. 하지만 나름대로 도움이 될 부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끝까지 들어주시고, 그리고 기간 수익률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기말의 가치하고 기초의 가치를 뺀 것 중에서 자산으로 나눈 거예요. 기초 자산으로 나눈 겁니다. 기말 가치에서 기초 가치, 기말과 기초의 가치를 뺀 것 중에서 남는 그 부분에서 자산으로 나누면 그게 기간적인 수익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금액 가중 수익률은, 이건 펀드 매니저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현금 유입 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죠. 당연하죠. 현금이 들어오는 시기에 따라 수익률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수익률 계산에 아주 적합한 그런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금액 가중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이 펀드 매니저들이 이런 걸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증권 분석의 기초 중에서 점프 디퍼런시라고 하는 거, 확률 과정과 자산의 가치 모형을 적용할 때 이런 뭐 어떤 모형을 적용할 거냐? 확률과 자산의 모형을 적용할 때 포화송 분포로 적용을 한다. 일정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특별한 시간을 분석하는 포화송 분포. 이거 어려워요. 어려운데 일단은 한번 들어서 머릿속에서 남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경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막 텔레비에서 나오는 부분만 이렇게 듣고 그러시는데, 경기하고 이자율화에서 어떤 관계가 있냐? 경기가 처음에서 확장하는 국면에, 경기가 점점 좋아지는 확장 국면에서는 이자율이 하락을 합니다. 이자율이 하락하기 때문에 기업은 내부적인 자금을 융통하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투자의 자금을 융통하기 때문에 내부 투자 수요가 내부적으로 조달되는 자금이 아닌 외부 자금으로 조달이 되어서 이자율이 당연히 낮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경기 확장 국면에서는 이자율이 낮아진다. 그러면 경기가 축소가 되는 구간은 어떨 거예요? 이렇게 축소가 되는 구간. 그럼 경기 침체가 오는, 경기 축소가 오는 기간에서는 당연히 이자가 증가를 한다. 이자가 당연히 증가를 하죠. 그래서 경기 확장 국면에서는 이자가 하락을 해서 점차 이자가 증가를 하면서 경기 축소 구간에서는 이자가 엄청나게 증가를 하게 되죠. 지금 보면 경기가 축소가 되고 있죠. 점점점 경기가 번창이 되질 않고 축소가 되는 지금의 시점에서는 당연히 이자율이 엄청나게 증가가 되고, 당연히 이자율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을 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조달되는 그런 자금들이 많다 보니까 돈을 많이 쓰지는 않죠.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정말로 내부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자율은 전반적으로 다 상승을 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동성에 있는 경기 확장하고 축소 부분에서 이자율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화정책의 이자율 변동,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화폐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해서 유동성 효과가 발생하여 이자율이 하락한다. 투자가 증가한다. 이자율이 하락해서 투자가 증가한다. 이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냥 이자가 떨어지고 있으면 그 자금을 가지고 설비 투자나 이런 것들을 하겠죠.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하지만 지금같이 이자율이 상승을 하게 되면 뭐 삼성이나 여러 대기업들도 지금 내부적인 투자를 축소하는 분위기잖아요. 이게 이자율이 하락이 아닌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가 감소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통화량이 증가를 하게 되면 화폐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유동성 효과가 발생을 한다. 그럼 반대로 통화량이 감소를 하게 되면 화폐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해서 유동성 효과가 발생하지 못하여 이자율이 상승한다.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편법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또 지수의 평할 기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우리가 이동평균선을 계산을 할 때 단순과 지수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이런 부분들이 무슨 뜻을 나타내냐면, 지수의 평할법이라는 거는 과거의 데이터 가중치를 주는 방법인데, 평할 상수가 1에 가까울 때, 1과 0이 있는데 1에 가까울 때는 최근에 가까운 그런 자료를 가지고 가중치를 더 준다. 그랬을 때 이동평균선 기법에서는 당연히 지수라고 표시를 하면, 지수의 이동평균선 곡선들은 최근에 발생한 지수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더 가중치를 주고, 오래된 부분, 오래됐던 이동평균선 지수의 가중치를 적게 주고, 뭐 그런 부분들이 바로 지수라고 하는 이동평균선이고요. 단수는 이건 반대입니다. 이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반대의 추정치를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어떤 좋은 추정량의 기준, 추정량의 기대는
모수와 일치하는 불편성. 이게 한마디로 좋은 추정량의 기준은 불편성, 효율성, 일치성이다. 이거는 뭐 복잡해서 그냥 단순히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네 가지의 조건이 있는데 증권 투자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면을 아시고 싶으신 분들은 네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증권 초기에 증권 분석에 대해서 어떤 면으로 면밀하게 살필 수 있는지 증권 분석의 기초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뭐 주식이나 채권이나 파생이나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가 있습니다. 기초와 평가. 그런 다음에 이렇게만 기초와 평가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회사가 가진 자산이나 재무나 그런 것들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분석할 수 있는 능력. 그러면서도 법적으로 실무적으로 회사에 관계된 모든 것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하는 거에 투자 분석 그런 전문가 애널이라고 하죠. 애널. 자, 이런 것들인데 이런 부분들의 용어들이 좀 많이 접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은데 그냥 이렇게 듣다 보면 괜찮은 정보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흘려 들으시면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한꺼번에 증권 분석의 기초가 끝나면 모두 다음 상한가 카페에다 일괄 올려놓을 거예요. 그럼 그 부분들을 출력을 해서 달달달달 공부도 하시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오늘 보니까 이런 경기와 통화 정책에 대한 이자율이 왜 변동하는지 그 부분을 조금 이해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저의 의도는 뭐 단순히 뭐 라이센스를 취득하라 그런 것보다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투자의 기초가 잡힐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주식이 상승하고 금리가 상승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나 통화 정책이나 경기에 대해서 어떤 뭐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왜 국제 금리나 이자율이 상승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혀 몰랐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조금씩 그런 부분들이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강추해드리는 바입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따따따따 했는데 다 지나간 얘기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안전한 투자 하시고요. 저는 또 더 열심히 해서 심적으로 월 2% 아니 월이 아니죠. 하루에 내가 투자하는 금액의 2%를 투자를 하는 성공을 하는 그런 저기를 만들어야 되겠어요. 오늘 뭐 키움 그 투자 랭킹 거기에 등록을 했는데 보니까 15만 등인가 그게 15만 등. 와, 완전히 핫질이네요. 정말로 한번 해봤는데 이 15만 등이 1000등까지 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한번 해볼 작정입니다. 자, 오늘도 부족한 방송이지만 항상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또 따따따따 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